근데 페럭탈레는 오로지 염기성인데만 빨갛게 너무 빨갛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대표적인 염기성 액체거든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오케이?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이 담겨져 있는 거에다가 평 담갔더니 봐봐. 이렇게 덩치가 큰 아이의 단면은 두부를 자른 것처럼 반틈을 뿅 잘랐더니 어때요? 가운데 부분이 얘 크기가 요만큼 했었을 때 그죠? 비슷한 크기로 하면 가탱이만 빨갛게 물들고 깊숙이까지는 빨갛게 물들지 않았어. 그지? 근데 얘를 이렇게 단면을 잘랐을 때는 여기 부분에 봤을 때 전체가 다 빨갛게 물들어져. 여기와 여기 스며드는 정도가 더 많을 거니까 작아서. 자,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을 봤을 때 우리가 답 한번 달아봅시다. 일단 기억 맞고요. 맞죠? 자, 그다음에 니은 한참 조각의 크기에 따라 수산화트륨 수용액이 스며드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나와있죠. 속도가. 자, 과연 속도가 다를까요? 그럼 속도를 알려주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을 그 용액 안에다 담가 주었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몇 cm가 되도록 빨간 부분이 물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센티미터라고 하는 거리에 측정 좌표가 있어야 되겠죠. 왜? V는 T분에 있으니까. 그치? 근데 그런 데이터 값을 주진 않았어.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속도가 달라서 그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표면적에 따라서, 그지? 들어오는 정도와, 그지? 단위부피당 표면적에 따라 물질이 흡수되는 정도가 달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니은은 땡. 그래서 왠지 기니디가 다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니은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아닙니다. 라고. 왜? 이제 센티미터를 재줬다거나 들어간 정도를 센티미터로 또는 뭐 시간을 재줬다거나 시간과 센티미터를 제공해 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겠습니다. 4번. 됐죠? 그 다음 3번. 세포가 살짝 덩치가 커질라 치면 복제해서 와가지고 덩치가 커질라 치면 복제해서 와가지고 이렇게를 반복을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가나다 가는 나보다 부피가 더 크냐라고 했는데 가는 나보다 부피가 더 크냐? 부피 일단 나보다 부피가 더 크는 건 맞죠. 덩치가 크니까요. 자, 그 다음에 표면적이 더 크다. 가는 나보다 표면적이 더 크다. 덩치가 큰데 가는 나보다 표면적이 더 클까? 자, 세포가 일단 분열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제를 한번 다 읽어보고 가서 이제 분열을 하고 사이즈가 작은 나가 됐어요. 그리고 이 나가 점점점 생장을 하는 시기가 마지막 두 개의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크기 가가 너무 커져버려서 이제 복제하고 나눠지게끔 계획이 돼서 나처럼 분열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나보다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4번 설명이 틀린 거죠. 세포 크기가 작아야 오히려 물질 교환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요.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4번은 제가 지난 시간에 유전자 그 다음에 DNA라고 하는 설명을 좀 했는데 오늘 설명할 걸 마저 하고 거기를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염색사와 염색체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염색사와 염색체. 오케이? 그리고 여기를 설명하다가 보면 어저께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뉴클레오타이드 얘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좀 다른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걸 언급할 겁니다. 제가 미리 이제 키워드들을 먼저 놓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설명을 어디 하고 있다? 페이지 134쪽 B번을 설명할 거야. 134쪽에 있는 B 부분.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까지는 선행 과정이 들어갑니다. 오늘 내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선행 과정 여러분이 지금 학습하고 있는 3학년 내용 부분을 공부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시험 대비를 할 거고 아직 우리가 옮겨야 할 장소를 항상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이제 허가제다 보니까 시설 변경 칸막이 작업들을 하고 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오고 뭐 사업자 등록증도 확인하고 막 이제 아마 다음 주에 행정일이 끝날지 다다음 주까지 행정일이 넘어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해 가서 어저께 밤에도 남자쌤이랑 그 교무실 공간 배치랑 자리 배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자 가지고 와서 막 다 재보고 막 밤 늦게까지 하고 늦게 잤는데 결국 남자쌤도 그러더라고. 빨리 저기로 가고 싶다. 최대한 빨리 가고 싶다. 공간이 애들이 공부하는 공간이 쾌적하게
다 한 다음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서둘러 볼게요. 서둘러 봐도 그래도 행성적으로 오더가 떨어져야 가는 거니까 공지 문자가 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직은. 자, 아무튼 다음 주에는 O2를 갖고 오시면 돼요. 1학년 2학기 O2. 자, 아무튼 염색사와 염색체,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점 이걸 설명할 건데, 자, 뭐냐면 일단 이들의 관계는 얘는 실사, 염색사는 실사, 염색체는 몸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염색사보다 염색체가 물리적으로 2배 더 넓은 영역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일단 설명을 해드려보면 여러분이 그런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좀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비슷한 이름이 있죠. 자, 이건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핵 속에는 여러분의 세포의 핵 속에 유전물질이 들어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핵이라는 공간에 핵산이라는 유전물질, 즉 DNA라는 유전물질이 들어있어요. 라고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배웠어요. 그죠? DNA라고 하는 유전물질은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진 형태로 이렇게 파란색 가닥 하나, 검색 가닥 하나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런 거죠. 그죠? 이중 나선 구조. 그게 DNA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저 DNA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모든 생명체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재질의 하나의 책입니다. 근데 책 속에 쓰여져 있는 정보는 다 다르다고 했었죠. 그 책 속에 쓰여져 있는 정보가 다 다른 건 여기 어떤 식으로 요런 박스나 요런 항상 세균에서부터 식물세포, 동물세포 모두 다 공통적으로 공통된 네모 박스들이 쌓여져서 이렇게 한 가닥의 긴 검은색 실 가닥을 만들었고요. 돼요? 또 마주보고 있는 얘도 요런 네모라는 박스들이 모여서 한 가닥의 긴 파란색 실 가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만들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박스 하나하나를 우리 뭐라고 해? 핵산을 DNA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뉴클레오타이드까지 설명했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아이는 본질적으로 인산하고 당이라고 하는 아이랑 염기라고 하는 아이가 1대1로 결합되어 있어요. 되죠? 오케이? 그리고 요 디테일은 여러분이 고일통합학을 공부하시면서 화학적으로 탄소나 질소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인지에 대한 디테일은 또 그때 더 배울 거야. 근데 선생님 그때 배울 건데 왜 지금 알려주세요? 왜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금 더 그죠? 익숙해져야 되니까 계속 노출시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기본적인 네모 박스들,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얘가 있고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오케이? 그리고 그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건 인산과 당과 염기인데 이 염기라고 하는 거 안엔 4종류 아데닌, 티아민, 타이민, 그 다음에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딱 4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써져 있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여러분의 알파벳 단어, 알파벳 뜻이 되는 거야. 어떤 순서와 어떤 형태들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GGGGG AA, TT 임의로 막 써보는 거야. TT, C 이런 식으로. 오케이? 딱 4종류만 있는데 4개의 염기만 있는데 오케이? 우리가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26개밖에 없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단어는 뜻이 서로 다르게 버스, 순서 바꾸면 USB, 그죠? 이렇게 BG 하나만 더 붙이면 엄청나게 다 다양한 뜻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꼴렁해봤자 4개의 염기밖에 없지만 그들이 어떤 3개의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미 지정하고 있는 1번 아미노산 아니면 얘는 10번 아미노산 얘는 20번 아미노산 이미 지정되어 있는 형태들을 가지고 있더라고. 모든 생명체 다 공통적으로 세균에서부터 식물세포, 동물세포까지 다 공통적으로.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것들은 상세하게는 여러분이 점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디테일하게 배우게 될 건데 근데 봐봐.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쓰여져 있는 이 정보를 우리는 이제 유전자라고 할 거야. 유전자. 오케이? 얘를 1번하고 10번하고 20번 각각의 아미노산들이 붙어서 소화와 관련된 녹말을 소화시키는 아밀레이스를 합성하게 하는 정보. 우린 모든 유전 정보, 그러니까 정보들을 싹 다 그냥 기본적으로 통칭해서 유전자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는 뭐 빛을 수집하는 것과 관련된 빛 수집에 필요한 효소를 만드는 정보. 오케이? 걔를 우린 뭐라고 하니까 유전자라고 하니까 얘도 유전자 일종의. 오케이?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생물에 대한 정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화학에 대한 정보인 것처럼 각각의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정보 구획을 다 그냥 유전자라는 키워드로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열되어 있는 정보들, 블라블라블라 나열되어 있는 정보들. 오케이? 그래서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분이 계셨겠지만 어저께는 두 분 계셨거든요. 두 분에게 이제 과제 아닌 과제 같은 비슷한 걸 내드렸어요. 어떤 과제를 내드렸냐? 그죠? 이제 내 몸에 존재하는 체세포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몸에 각각에.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체세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존재하는 내 눈에 빛을 수집하는 것과 관련된 시각세포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피부세포, 피부를 구성하게 하는 피부세포. 그죠? 그러니까 피부세포하고 내 몸에 존재하는 기능하는 피부세포와 내 몸에 존재하는 빛을 수집하는 것과 관련된 눈에 존재하는 어떤 세포, 시각세포. 그죠? 시각세포는 주로 빛을 수집하게끔 해줘야 될 거니까. 그러면 그 두 개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정보는 완전 다를까? 완전 똑같을까? 라고 하는 걸 알아가지고 와봐라. 여러분 생각을 물어보겠다. 라고 두 개를, 그 하나를 질문을 했어요. 두 분에게. 그래서 물어볼게요. 자, 어때요? 자, 지원이 몸의 피부세포와 지원이 몸에 있는 눈의 시각세포, 거기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완전 똑같을까? 완전 다를까? 똑같아. 똑같을 것 같다.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아요. 두 분의 답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다르다면 제가 잘못 지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근데 역시 똑똑히들 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의 몸에 체세포니까 나의 체세포도 여러분도 내 몸에 나는 다세포 생물이잖아. 그지? 여러분도 각각 다세포 생물이고 각각 여러분을 만들어낸 제일 첫 번째 체세포는 누구였어? 나의 여러 체세포를 만들어낸 제일 첫 바다의 세포는 누구였을까? 혹시 땡땡란이라고 들어봤나? 땡땡란. 네, 수정란. 그죠? 우리 유정란, 무정란은 그거는 이제 닭한테 쓰는 거고, 그죠? 우리는 수정란이죠. 엄마가 준 난자에 아빠 여러 개의 정자들 중에 하나 정도만 뿅 들어가가지고 수정된 수정란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수정란이, 그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여러분 시험이 끝나고 디테일하게 배우기 시작할 때 이 수정란이라고 하는 한계가 계속된 빠른 체세포 분열에 얘만 좀 특이하게, 수정란만 조금 더 특이하게, 그러니까 우리 특이하니까 나날이라고 설명을 해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체세포 분열 여러분은 약간 달라. 약간 다르지만 얘가 하나의 수정란이 굉장히 빠르게 자신의 정보를 복제해서 두 개의 핵을 가진 형태로, 얘가 그대로 복제가 돼서 하나의 핵을 더 가는 형태로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들어내고, 또 얘가 복제를 한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전체 크기 똑같이 있는 채로 이렇게 나눠서, 그죠? 이렇게 딸세포를 또 만들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나의 양수도 만들고 엄마 뱃속에서 잘 착상해서 계속된 체세포 분열 해가지고 내가 응애하고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나의 몸에 팔다리, 그지? 눈, 그죠? 심장을 구성하게 하는 모든 체세포에는 다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어. 엄마가 반쯤 주고 아빠가 반쯤 주고. 그러니 지금 현재 체세포에서 해주는 나의 기능이 다 다르더라도 똑같은 정보를 싹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눈에 있는 시각세포랑, 그죠? 이 피부에 있는 표피세포, 피부에 있는 피부세포,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주는 역할이 다르고 또 걔네들의 역할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거든요. 세포의 형태가, 모양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자, 그거는 제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얘 설명했죠? 유클로타이드, 핵산의 기본 단체. 자,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냐면, 여러분의 각 계절의 옷을 해년마다, 여름이면 여름마다 새 옷을 사고, 가을이면 가을마다 새 옷을 사고, 겨울이면 겨울이라고 새 옷을 사나요? 그렇지 않죠. 물론 부자들은 그럴 수 있어. 나는 안 그래요. 자, 부자들은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한 해 정말 너무 추웠어. 근데 저 구스다운이 되게 괜찮아 보여. 그래서 막 샀어. 그러면 그 다음에 몇 해 있겠죠. 1년 입고 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엄청 비싼데, 따뜻하고 구스 비싸잖아. 그지? 근데 걔네를 잘 세탁해서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됐어. 그러면 잘 세탁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패킹해서 넣어주면 되지. 그리고 다음에 겨울에 다시 꺼내 입으면 입을 수 있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모든 세포에는 다 공통된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 여러분의 소화, 그러니까 아밀레이스, 입속 침샘세포라고 해보자. 오케이? 여러분의 입에 존재하는 침을 만들어내는 침샘세포에도 오케이? 그 세포의 핵 속에 이 많은 정보를 공통도로 똑같이 갖고 있다고요. 오케이? 근데 그 입속에 존재하는 침샘세포는 주로 아밀레이스를 막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지. 왜 항상 밥 들어오면 소화시키고 밥 들어오면 소화시켜야 되니까 만들어서 세포 바깥으로 분비를 해줘야 될 거니까. 맞죠? 그런데 그 입속에 있는 침샘세포는 이 아밀레이스를 합성하는 정보들은 되게 많이 이용을 해서 자주 꺼내다 쓰겠지만, 그치? 근데 뭐야? 빛을 수집하는 것과 관련된 효소를 만들 일은 별로 없겠잖아. 그렇다고 해서 별로 없으니까 다음번에 아예 아예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잘라서 아예 버려버려? 그러진 않는다. 버리는 기능은 없어. 그래서 자주 안 사용하는 유전자들은 어떻게 정리정돈 해놓는 거야. 여러분의 집에 존재하고 있는, 지금 이제 아직 여름 노릇을 다 집어넣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약간 두툼한 겨울옷 꺼내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막 봄이나 아주 계절이 지난 옷들은 엄마가 잘 세탁해서, 그죠? 넣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빛을 수집하는 것과 관련된 이런 효소를 만드는 정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요런 식의 단백질이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아마 동글동글한 약간 파란색 계열, 약간 핑크빛 계열의 단백질이라고 써져 있죠? 그죠? 그 핑크빛 계열의 단백질이 실제는 팔량체입니다. 팔량체라고 하는 게 8개의 조각들이 모여서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팔량체, 8개 서브유닛이. 그리고 얘는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가면 얘의 실질적인 단백질의 이름을 배우시게 될 거야. 히스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히스톤. 스톤이라고 하니까 뭐 돌인가? 아니에요. 그냥 전체 단백질 이름이 히스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이 일종의 진공 압축 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진공 압축 팩. 그래서 이 히스톤이라는 팔량체 단백질에다가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은 이 유전 정보들 부분을 어떻게 해? 2바퀴 반 정도 동염해. 이렇게 자주 안 사용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는 자주 안 사용하는 부분들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응축을 시켜놓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응축되어 있는 부분이야. 내가 자주 안 사용하니까, 그지? 응축되어 있는 부분, 응축되어 있어. 응축이라는 게 압축이야. 오케이? 진공 압축팩에 자주 안 사용하는 거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부피를 줄여넣어. 오케이? 이렇게 빼면 다시 부피가 늘어가서 원래 기능을 탈탈탈 할 수 있는 거.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동염했다가 풀어서 정보를 읽어다가 쓰기도 하고, 동염했다가 정보를 풀어서 정보를 읽어다 쓰기도 하는 형태.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세포는, 그러니까 동일한 기능을 싹 다 동일하게 수행하지는 않잖아. 세포마다 행해주는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어떤 세포에서는 어디 부분의 유전자가 응축되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의 세포에서는 또 다른 부분의 유전자가 응축되어 있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응축된 부분도 있고 오픈된 부분도 있는 상태의 모습으로 항상 존재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 유전 정보 부분들이 응축된 부분도 있고 펼쳐진 부분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걸, 그걸 염색사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염색사는 평상시에 정보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걸 하더라. 그지? 근데 평상시를 반대로 얘기하면 분열하는 시기는 아니야. 분열할 때는 아니다. 평상시의 시기에 주로 염색사 모습으로 어떻게 응축된 부분도 있고 언제든지 정보를 읽을 수 있어서 오픈된 부분의 정보도 가지고 있는 게 염색사 모습. 되겠어요? 이렇게 언제든지 유전자를 편히 읽을 수 있게끔 넓어져서 오픈시켜놓은 부분도 있고, 자주 안 사용하는 유전자는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돼요? 이 응축을 일으키는 형태의 히스톤 단백질의 DNA가, 지금 자주 안 사용하는 DNA가 2바퀴 반 이렇게 검은색처럼 말려있는 거죠? 지금? 그죠? 여기도 이제 DNA 부분들이고, 여기도 이제 이중 나성구조의 DNA 부분들이고, 이렇게 자주 안 사용하는 정보가 있는 부분들. 그쵸? 오케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돌돌돌, 마치 실타래가 돌돌돌 감겨있는 것처럼 감겨있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렇게 감겨있는데,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이 구조에 해당하는 딱 하나의 히스톤 단백질 하나, 즉 팔량체에 해당하는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2바퀴 반 감겨있는 저 아이를 뭐라 하냐? 걔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거예요. 뉴클레오솜. 돼요? 뉴클레오솜. 응축의 기본 단체. 얘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동그라미를 찾을 테니까 히스톤 단백질에 DNA 자주 안 사용하는 유전자 부분이 응축되어 있는 거 너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동그라미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제가 동그라미 쳐줄게요.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그죠?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뉴클레오솜. 요거 오빠는 잘 찾았을 것 같아. 여기가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 뉴클레오타이드 있고 여기 부분이 뉴클레오솜. 여기. 그죠? 여기 빨간색 얘네들 하나하나 히스톤 단백질이고 걔가 8개가 모였고 DNA가 2바퀴 반 꼬여져서 이렇게 응축된 거.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 응축된 부분들이 겁나 많죠. 이렇게. 얘네들이 뉴클레오솜. 그죠? 찾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죠. 걔가 뉴클레오솜. 잘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이 이 빨간 거고요. 이 단백질 이름이 히스톤. 그리고 얘가 뉴클레오솜. 맞습니다. 잘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응축된 부분도 있고 오픈된 부분도 있는 모습이 그게 염색사예요. 그죠? 오케이. 염색사. 역시 여러분들 잘하십니다.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진짜. 오케이. 자, 그래서 뉴클레오솜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뉴클레오솜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자, 얘 했어요. 염색사. 그럼 염색체는 뭐냐? 염색체는 자,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체세포 분열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하나의 세포에 핵이 있어. 그지? 평상시에는 이 핵막이 있다 보니까 핵막이 존재하니까 핵막 주변에 이렇게 정보들이 있겠죠. 응축된 부분도 있고 오픈되어 있는 부분의 정보들도 있는 이런 염색사 모습으로 존재할 거라고요. 여기 핵막이 뚜렷할 때는 염색사 모습으로 존재. 근데 이 염색사 모습으로 존재하는 저 정보는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어. 왜? 체세포니까. 여러분의 수정란은 반틈은 딱 아빠한테 받은 정보고 반틈은 딱 엄마한테 받은 정보야. 그치? 나는 아빠가 혼자 만들어낸 내 생명체가 아니잖아. 엄마와 아빠가 반반 기여한 생명체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그래서 엄마의 정보 반틈, 아빠의 정보 반틈이 염색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펼쳐진 부분의 정보 또는 자주 안 사용하는 정보들은 응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건데 나는 얘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이렇게. 돼요? 오케이. 실처럼. 그죠? 이 한 가닥의 빨간색이 얘를 다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돼요? 저 검은색 가닥에 해당하는 실 한 가닥이 이런 모습을 다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오픈된 부분에 유전자도 있고 응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뉴클레오솜도 있는 상태로. 그림 그려주겠어요? 오케이? 머릿속에 되죠? 오케이? 근데 그게 총 46개 있어. 사람은 총 46개. 종마다 생명체라는 뭐 개야 아니면 고양이야 아니면 토마토야 감자야 각각의 생물종마다 가지고 있는 그 염색사 덩어리의 개수가 다 달라요. 똑같을 수도 있지만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개수는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쓰여져 있는 정보들은 다르겠죠. 오케이? 종마다 다 달라요. 자, 아무튼 총 46개의 염색사를 갖는데 근데 얘가 어저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의 이 세포에서부터 또 하나의 세포가 또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이렇게 세포질만 양만 커지고 어느 순간 핵을 갖고 있었는데 쭉 해서 야 너도 세포로 기능해 라고 하면 얘가 세포로 기능을 하겠니? 할 수가 없지. 너도 너대로 정보를 갖고 있고 너 또한 너대로 똑같이 정보를 갖고 있어야 너도 세포로 기능하고 세포로 기능하겠지. 그치? 그래서 뭔가 세포가 세포로부터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사를 기획해서 세포로부터 만들어져야 되겠다 라고 할 때 뭘 먼저 하냐면 당연히 복제를 한 다음에 정보를 나눠서 줘야 되겠지. 우리 혹시 이렇게 큰 요즘 여러분은 뭐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뭐 아이돌 안 좋아하죠. 여자 아이돌 막 장원영 아이브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느낌상은. 근데 이제 저대로 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H.O.T의 팬이었을 때 밀레니엄 세대
야, 팬이었을 때 막 가끔씩 이렇게 빵집에서 브로마이드 같은 걸 막 줘요. 그죠? 근데 내 친구도 같은 팬이야. 그지? 그러면 내가 어렵게 이렇게 브로마이드 하나 얻었어. 그지? 우리 그 브로마이드를 그지 같이 하고서 내가 이렇게 H.O.T 오빠들의 이제 거의 등신대처럼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반을 딱 잘라. 그래서 나는 위 가질게, 넌 다리 가져. 그럼 제대로 된 공유인가? 아니지. 똑같이 어떻게든 졸라서 브로마이드 똑같은 걸 그대로 하나를 더 얻어내서 야, 나도 갖고 니도 가져 라고 해야 제대로 된 공유가 되겠죠. 이건 뭐 정표도 아니고 그지? 3번신 하버신 합체해야지만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건 제대로 된 공유가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하나의 세포로부터 하나의 세포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세포 분열을 해야 될 때는 먼저 여기 이 정보를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DNA를 그대로 2배로 복제를 먼저 해요. 오케이? 그래서 세포가 이제 분열을 준비할 때야. 핵 속에 있는 상태의 염색사 모습으로 원본에 해당하는 염색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 때, 저 염색사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그대로 똑같이 복제. 그죠? 얘를 그대로 똑같이 복제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DNA를 2배로 똑같이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보를 나눠서 너도 핵을 갖고 있고 나도 핵을 갖고 있게끔 나눠서 갖고 가야 되겠지. 그지? 그렇게 나눠가는 과정에서, 논아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 저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걸 모조리 다 이때보다 훨씬 더 2배 이상 더 만들어서 더 많이 돌돌돌 유전자를 동여매는 거야. 왜? 만약에 여기 있는 정보들을 양으로 이동을 시켜줄 때 이렇게 오픈된 상태로 정보를 이렇게 이사를 시키다 보면 정보가 분실되거나 소실되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여러분 이삿짐 꾸려본 적 있어요? 여러분의 혹시 지금 현재 책장을 다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라고 했을 때 책장에 책이 꽂혀져 있는 상태 그대로 들고서 옮길 수 있을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그래서 비어있는 책장 그대로 옮기고 책 속에 책장 꽂아져 있는 형태들의 그 형태를 다른 박스에다 담거나, 그지? 아니면 노끈으로 묶거나 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해서 옮겨야 되겠지. 그치? 그런 거랑 똑같아. 정보를 복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실가닥처럼 존재하고 있는 얘네들을 그냥 그대로 이동해 가면 안 돼. 그래서 복제, 분열하는 시기에만, 분열을 하는 시기에만 어떻게? 얘가 더 히스톤이라고 하는 얘 단백질을 처음에 이렇게 염색상 모습에서 이 정도까지만 있었다면 얘를 2배나 더 많이 발달시켜서 더 많이 동염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복제된 이후에 얘가 이렇게 되고요. 빨간색은 빨간색들끼리 히스톤 단백질을 더 동염해서 뭉축을 시켜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냥 요게 염색체고요. 오케이? 저 검은색 얘도 당연히 똑같은 나비 모양 형태 염색체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이 정보, 여기에 놓여져 있는 유전 정보들이 저렇게 있겠죠? 맞죠? 그리고 걔가 그대로 똑같이 붙어서 여기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이 정보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 놓여있는 정보와 여기 놓여있는 정보는 서로 다를까 똑같을까? 완전 똑같지. 그치? 잘했어. 복제를 한 다음에 응축을 한 거니까. 그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는 이 반틈 하나 반반을 뭐라 하냐? 혹시 여러분 뭔가 소울이 통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넌 나의 병신과도 같구나 이러진 않죠. 넌 나의 분신과도 같구나 이런 표현 하잖아요. 분신, 뭐 동반자,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 소울메이트 얘네들을 우리 뭐 이렇게 분신이라는 표현을 하죠. 똑같은 카피본 같은 느낌. 그래서 분체라고 하는 멘트를 여기다 써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는 2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어요. 각각의 염색 분체야. 뿅뿅. 돼요? 저 빨간색도 각각이 똑같은 유전 정보가 그대로 놓여있는 똑같은 염색 분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는 2개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더라. 됐죠? 우리 좀 기억할 게 많아요. 이 분체 기억하시고 염색체 기억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상록염색체와 상염색체, 성염색체 그리고 이제 생물종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개수와 개념 설명하겠어요.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네. 저기 붉은색 한쪽이 아빠 거고 네네. 붉은색 한쪽이 엄마 거고. 네 맞아요. 검은색 한쪽이 아빠 거로 비유를 했고요. 붉은색 한쪽이 엄마 거로 비유를 했어요. 왜? 아빠와 엄마로부터 반반씩 정보를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46개를 이 실가닥을 46개를 다 그리기 너무 힘들어서 겨우 2가닥만 표현을 해놓은 것 뿐이고요.
그리고 얘가 그대로 복제가 돼서 검색은 검색들은 아빠 거를 아빠 거가 복제한 거, 엄마 거 복제한 형태로 복제가 된 이후에 응축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염색체예요. 그래서 염색체는 세포 분열하는 시기만 관찰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제가 상염색체 설명할게요. 종 치고 나서 2분만 더 있다가 들어올게요. 진짜 잘해줬어 얘들아. 이거 어렵거든 개념. 진짜 어려운데 쏙쏙쏙 여러분 이해해가서 부찬이는 내가 쉬는 시간에 지금 보내줄게 링크 너한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체가 각 생물종이 뭐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다 공통적으로 이 핵 속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냥 유전 정보라고 한 형태들만 기억했었던 거에 비하면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간 거죠. 그죠? 어떻게? 항상 오픈되어 있는 유전자 부분도 있고 응축된 부분도 있고 자, 이런 모습이 염색사 모습.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들 각각 반반씩 받아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상태의 염색사들이 있더라. 그치? 근데 이제 걔네가 세포로부터 세포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 세포 분열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 당연히 원본에 해당하는 정보를 그대로 복제하고 원본에 해당되는 정보를 그대로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사를 가다가 정보가 끊길 수 있으니까 돌돌돌 동여맨 염색체 모습과 염색체 모습으로 만들어지더라. 하나의 염색체는 두 개가 각각 똑같은 카피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금. 그래서 하나는 부계로부터 받고 하나는 모계로부터 받았죠. 하나는 부계로부터 받았고 하나는 모계로부터 받은 정보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받은 그들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얘는 부계로부터 받은 정보, 얘는 모계로부터 받은 정보. 그래서 상동염색체예요. 오케이?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받아서. 자, 그래서 여러분의 책에 거기 보시면 B부분 134쪽 B부분 거기 봅시다. 염색체 개념 정의가 나오고요. 염색체 개념 정의가 나오고 B부분 거기 보시게 되면 일단 네모난 큰 판 같은 거에다가 지금 설명이 막 써져 있을 거야. 그죠? 상동염색체, 체세포에 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로 사람의 체세포에는 23쌍의 상동염색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즉 모양과 크기가 같다라고 한 형태들인데 대체적으로 자 1번에 해당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뭐 2번에 해당하는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1번에 해당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1번에 해당하는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이렇게 크기가 대체적으로 똑같고요. 그죠? 또는 뭐 2번에 해당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이렇게 크기가 대체적으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3번에 해당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염색체는 자, 모가지 부분, 마치 나비가 동염해지는 부분 중에 해당하는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 쪼여지는 부분. 자, 우리가 일단 체세포 분열 과정을 배우게 될 건데 이렇게 쪼여지는 부분들 있죠? 여기 봐, 칠판에 이렇게 쪼여지는 여기 이 부분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동원체라고 해요. 하나의 염색체마다 있는 가운데 나비 넥타이가 쪼여져 가는 부분처럼 보이는 여기가 동원체. 오케이? 동원체. 돼요? 동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원체 위치가 대부분 유사해서 같아서 둘은 모양과 전체적인 비주얼이 비슷하고 동원체 위치가 유사해서 이렇게가 상동, 이렇게가 상동, 이렇게가 상동인 겁니다. 여러분 상동염색체만 판단만 잘 하셔도 나중에 체세포 분열 또는 생세포 분열을 할 때 En과 N을 구분하실 때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개끼리가 다 상동으로 같은 크기에 해당하는 게 하나는 부계한테 받았고 하나는 모계한테 받은 거죠. 하나는 부계한테 받았고 하나는 모계한테 받은 거죠. 하나는 부계한테 받고 모계한테 받고 이렇게 자 무조건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지만 상동인 건 아니에요. 대체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한 쌍을 이루게 있는 게 맞고요. 대체로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한 쌍을 이루게 되는 게 맞는데 대체로라고 하는 얘기는 예외가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항상 퍼펙트하게 항상 다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 라고 하는 큰 틀에서 예외되는 딱 하나가 있어. 크기와 모양이 똑같지 않더라도 그 둘을 상동으로 취급하는 게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사람의 1번에 해당하는 하나는 아빠한테 엄마한테 2번에 해당하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3번에 해당하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받은 얘네들이 쭉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서 매겨놓기를 제일 크기가 큰 거
일반적인 형태에서 가장 관찰했을 때 크기가 커 보이는 거 우리가 1번으로 매겼고 크기가 작아지는 순서대로 2번, 3번으로 쭉 매겼어. 그래서 22번이 제일 적고요.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22번도 일반 형질에 대한 정리. 근데 남자의 사람 남자는 23번째 뎁다 큰 1번에 해당하는 상염색체보다 뎁다 큰 요렇게 크기가 큰 X염색체와 얘와 크기가 똑같지 않은 사이즈가 찌그러져 있는 얘를 갖고 있어요. 정확히는 이 X처럼 되어 있는 나비 구조인지 아닌지 헷갈릴 만큼. 오케이? 근데 요 선생님 동물체 위치가 안 똑같고 크기도 다른데 어떻게 해서 얘네들 우리가 상동이라고 합니까? 너를 일단 Y염색체라고 했고요. 너를 X염색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감수 분열할 때 이 두 개가 이렇게 모든 염색체들이 다 이가 염색체를 만들고 나서 나눠지거든? 근데 얘가 크기가 다르지만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두 개가 나눠지는 걸 관찰을 했어. 오케이? 그래서 얘만 예외적으로 크기가 달라도 이 서로 위치가 달라 보이는 얘들아도 이 각각이 마치 자석처럼 너와 나가 짝꿍에 해당하는 동물체다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만났다가 찢어지는 걸 관찰했기 때문에 얘만 예외적으로 크기가 달라도 상동이다라고 보는 거야. 왜? Y염색체라고 하는 건 남자에게만 있어. Y염색체는 남자에게만 존재하는 성염색체야. 남자에게만 있는 성염색체야. Y염색체. 됐죠? 그 다음 여자의 체세포 속에 있는 정보는 여기 지워볼게요. 저렇게 다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쭈르르르 갔어. 오케이? 봤는데 1번 그죠? 1번 그죠? 2번 2번 그죠?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쭉 23번째 저 남자가 가지고 있는 큰 크기에 해당하는 X염색체와 또 큰 크기에 해당하는 X염색체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자는 Y염색체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X염색체고 또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X염색체야. 그래서 여자는 Y염색체를 안 갖고 있고요. X염색체만 두 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XX 구성, 남자는 XY 구성이에요. 성염색체 구성.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남자 사람은 그죠? 총 46개의 염색체, 23쌍을 갖고 있는데 46개의 염색체 그죠? 일반적으로 44개에 해당하는 1번부터 22번까지 여기에는 어떤 유전자들이 놓여있냐면 일반 성별을 결정하는 것과는 관련이 별로 없는 남자라면 또는 여자라면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형질을 결정해주는 모든 유전자들이 대부분 1번부터 22번까지 놓여있어. 그래서 우린 그걸 1번부터 22번까지의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해.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유전자 모두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44개는 총 상염색체고 23번째 존재하는 남자는 X염색체와 크기가 다른 Y염색체. 오케이?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44개에 해당하는 염색체를 똑같이 아빠하고 엄마한테 22개 그지? 총 22쌍을 반반씩 물려받아서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각각 이렇게 상동 상태의 조합으로 해서 총 22번까지 마찬가지로 일반 형질에 대한 유전자 성별 결정보다는 일반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X염색체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X염색체를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특히 지금 여러분 모여있는 여러분의 성별은 다 남자니까 남성을 결정해주는 너의 Y염색체는 누가 준 거야? 엄마가 Y를 줄 수 있어? 못 주지. 엄마는 엄마의 체세포에 있는 정보를 다 주는 게 아니야. 그지? 엄마 가지고 있는 체세포에서도 정보를 반 틈씩만 줄 건데 어떻게든 반 조합을 하더라도 상염색체 중에 엄마가 여러분에게 주신 건 X염색체밖에 없어요. 그죠? 엄마가 Y를 만들어서 주지는 못하니까 엄마는 X염색체만 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의 여러 정자들이 엄마의 엄마의 난자 주변을 막 대시를 하고 있었는데 Y를 가지고 있는 정자가 수정에 참여해서 그들이 여러분의 수정란을 되게 했으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거야. 그치? 그래서 성별 결정은 그런 의미에 의해서 이제 두 종류의 정자가 있는 거죠. X만 가지고 있는 정자, Y만 가지고 있는 정자. 그래서 남자 쪽이 성별 결정하는 거, I의 성별 결정 어떻게 보면 어떤 정자가 수정에 참여했는지.
근데 우리가 중에 그 정자를 참여를 하게 해라 안 하고 어떻게 뭐 인위적으로 푸시를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오케이, 이해돼서? 자, 그렇다면 오른쪽. 자, 1번, 2번은 어저께 한 것 같고요. 3번, 4번을 지금 풀어줘 보세요. 3번, 4번. 으야. 다음 주가 수능이죠. 수능 보기 전에 많이 안 추워졌으면 좋겠는데. 자, 볼게요. 일단 3번. 염색체와 염색사를 구성하는 물질인데, 자, 지금 봅시다. 물질 A와 B를 물어봤어요.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 A와 B. A는 DNA, 그죠? B는 단백질. 우리 단백질 이름 뭐라고? 히스톤 단백질. 맞죠? 그죠? A 이름은 히스톤. 근데 이름은까지 굳이 쓰지 말고 단백질 정도까지는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했고요. 하나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가나가 뭐냐? 하나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두 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런 병신아 이러진 않잖아요. 넌 나의 분신과 똑같아. 그러니까 염색 분체입니다.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염색체는 이루어져 있겠죠.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니까 염색 분체입니다. 자, 그 다음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나와 같은 부위를 뭐라고 할까요? 나는 유전자 되겠습니다. 그죠? A가 뭐냐고? A는 DNA. 그죠? A는 DNA. 이중 나성 구조인데 간단하게 선형으로만 찍 뻗어 있어서 걔가 DNA였습니다. 자, 그 다음 상염색체 어디로 가야 돼요?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22쌍. 그 다음 성염색체는 니은으로 가야 되겠죠? X는 자, 리을로, Y가 기억은 남자에게만 있다. 그죠? 자, 상동은 자, 일반적인 텍스트상에서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이다라고 하지만 대체로야. 예외가 되는 X와 Y도 있어. X와 Y도 상동 염색체야. 크기가 다르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서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관계가 그게 상동 염색체인 거고요. 그죠? 다른 말로 부계와 무게로부터 각각 받아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되겠어요? 오케이. 자, 넘겨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체세포 분열 과정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복제를 했어요. 복제를 했는데 그 복제를 했던 이 체세포에서부터 이 세포로부터 똑같은 그 아이를 또 하나를 만들어내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세포의 주기가 전체에 대부분은 간기 시기로 머물러 있겠죠. 간기. 그죠? 간기. 그리고 완벽한 준비가 끝났어. 간기 동안 완벽한 준비가 끝나면 호로록 뚝딱뚝딱뚝딱 분열해.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당일, 이사 당일
그게 분열기야. 맞죠? 이사당일이 분열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사당일이 분열기. 자, 그럼 간기가 있고 분열하는 분열 시기가 있는데 간기는 다시 G1기, S기, G2기로 나눠집니다. 이거에 대한 디테일은 나중에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가시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여튼 간단하게만 알려드려 보면 세포가 나름대로 자신의 정보를 가진 채로 생성하는 시기가 간기 중에 G1기예요. 그러니까 요만했던 세포가 자신의 핵 속에 있는 정보를 가진 채로 무럭무럭 막 자랐어. 물질에서 하면서 막 무럭무럭 자랐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미세하긴 한데 살짝 후 물질 교환에 불리한 만큼 살짝 동지가 커진 거야. 내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핵 속에 있는 정보를 복제를 해서 복제를 해가지고 분열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S기 때 DNA를 2배로 복제하는 거야. 핵 속 염색 사의 모습으로 DNA를 2배로 복제. 분열을 준비하기 위해서. 왜? 나눠지냐면 원본에 해당하는 정보를 갖고 있고 또 하나의 원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머지 이제 G2기라는 시기 때 나머지를 완벽하게 또 준비하는 거야. 세포 소기관 같은 것도 2배로 준비해. 세포 소기관도 2배로 준비. 이게 완벽히 간기야.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삿짐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나머지 이삿짐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들 버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얘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럼 얘를 그대로 똑같이 카피해 놓는 거죠. 세포 소기관도 2배로 복제를 해 놓는 거고 또는 핵 속에 있는 유전물질도 2배로 복제를 해서 준비를 해 놓는 시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간기. 대부분 간기 시간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간기를 통해서 완벽한 준비가 됐다. 그러면 언제만 분열하는 여기 시기가 분열기거든. 이때만 염색체가 등장해. 이때 염색체가 등장하고 그 염색체 모습으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는 시기를 거쳐서 정보가 나뉘어집니다. 순서는 전, 중, 후, 말. 오케이? 앞중자 있겠죠? 가운데 중, 뒤, 후, 종말할 때 말.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는 시기로 나뉘어진다. 분열하는 시기는 자, 이 분열하는 시기 동안에만 염색체가 등장하고 염색체의 등장과 염색체의 등장 그리고 그것의 배열 변화, 이동 변화, 배열의 변화를 가지고서 우리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눕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림을 딱 보면 아 너가 전기구나. 그림을 딱 보면 너가 중기구나. 후기구나. 말기구나. 이걸 알아낼 수 있을 만큼 만들면 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지금 그림에 요거에 대한 디테일만 나와 있고 요 전기에, 중기에, 후기에, 말기에 대한 그림의 디테일만 지금 나와 있는 거야. 분열하는 시기에. 근데 요거는 생략돼 있어. 지금 내가 설명했던 여기 간기 때, G1기 때 뭐해, S기 때 뭐해, G2기 때 뭐해. 요거는 지금 생략되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 써져 있는 형태로만 써줘. 이렇게 동그란 링 그림으로 그려진 형태만 G1기, S기, G2기가 빨간색이 다 간기인데 그지? G1기라고 하는 간기와 G2기라는 S기라는 간기, G2기라는 간기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 정도만 알아주시고 나머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림만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 쓸 때까지 살짝만 기다려줄게. 진짜 우리 학원에서 초 엘리트 반들 같아.
자, 그리하여서 저렇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러니까 저렇게 G1기, S기, G2기라고 하는 시기를 거쳐서 나름 준비를 완벽하게 다 진행을 했다. 그지? 군 준비를 완벽하게 진행했다라고 하면 야, 이사 갈 준비가 완벽히 됐어. 버릴 짐들 다 버려놓고, 그지? 그 다음에 묶을 거 다 묶어놓고 완벽히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분열을 시작하는 거야. 하나의 핵이 있었어. 지금 저는 간기 때부터 표현할 거야.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1번,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1번 이렇게. 그죠? 서로 같은 크기에 해당하는. 근데 이게 총 46가닥이 있어야 되는데 46가닥을 다 그리기 힘들고 귀찮으니까 나는 딱 2가닥만 그릴게. 자, 그래서 간기 때 살짝 물짓에서 하다가 그러다 보니 덩치가 커지니까 야, 우리 분열해야 되겠어 하고서 원본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지? 그 원본을 바탕으로 핵 속의 염색사 모습으로 DNA를 2배, 그죠? 핵 속에 있는 염색사 상태 그대로 2배로 복제, 2배로 복제를 했다. 맞죠? 여기까지는 간기의 S기야. 그죠? 그리고 G2기를 거쳤어. 나머지 세포 소기관도 2배로 준비를 했어. 자, 준비가 완벽히 됐어. 이사갈 준비가 됐다. 요이동하자 싶으면 어떻게 핵막과 인이 사라져. 그지? 핵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좁은 핵 경계에서 정보를 나누면 불편할 거니까 핵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핵막과 인이 소실돼. 소실이 없어진다고. 그러면서 너가 염색체로 되는 거야. 오케이? 각각 동염해야 되겠지. 실가닥을 동염해야 될까? 왜? 안 동염하면 정보가 끊어질 수도 있어. 그지? 이동이 가다가 돌돌돌돌 동염에는 얘가 없으면 이동이 가다가 정보들이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동염해지 염색체가 등장하는 시기야. 그게 언제야? 그게 전기야. 오케이? 그래서 전기 때 뭐가 염색사가 복제된 이후에 그 간기 때 복제된 염색사가 염색체로 등장하는 시기야. 그리고 얘네들 이동해 가기 위한 양 끝에서의 밧줄이 나와요. 스파이더맨의 밧줄처럼 밧줄이 나옵니다. 그 밧줄을 우리는 방추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방추사. 그래서 양 끝에 어떤 방추사가 여 가운데 각각 하나하나 염색체의 동원체에 반반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반반 결합을 해요. 슝.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봐봐. 이런 식으로 정리정돈으로 염색체를 가상의 가운데 공간에다 배치를 시켜. 왜? 정보를 반틈 나눠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염색체를 가상의 가운데 공간에 이렇게 지지지지지 양극에 있었던 이 텐션에 나오는 방추사들이 지그재그 해서 가운데 배치를 시켜주는 거야. 정 가운데 가상이면 가운데 배열시키는 시기. 방추사들에 의해서 염색 세포의 정 가운데 배열하는 시기. 이게 중기예요. 그래서 가운데 중자인 거야. 오케이? 얘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얘가 약간 90도로 눕혀서 이렇게 뉘어져서 이렇게 이동하게끔 그림을 그려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놔두든 얘가 90도로 놔두든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가상의 적도면에 배열하는 시기, 그게 중기. 가상의 적도면 모든 염색체를. 그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가운데 모든 염색체가 배열이 되잖아. 그러면 가운데 염색체가 배열이 됐기 때문에 염색체를 제일 잘 관찰할 수 있어. 자, 좀 봐주세요 하듯이 질서정연하게 가운데 배열되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염색체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어. 가장 잘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의 이제 뭐 조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촌 동생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쁜 시기가 딱 4살이나 3살이야. 걔의 시기가 지나면 또 얘가 성장하면서 또 다른 모습들로 약간 달라지잖아. 귀여웠던 그런 모습들이 좀 없어지고 찰나야. 되게 짧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중기도 자원 가운데 배열해서 잘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으로 바로 미행해 가기 때문에 전체 분열하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4개 시기 중 제일 짧은 시기야. 제일 가운데 배열되어 있어서 잘 관찰할 수 있지만 가장 짧은 시기야. 가장 짧은 시기. 기억해놔. 분열기 중에 제일 짧은 시기. 그럼 가운데 배열하자마자 마치 미지의 스나이퍼가 미지의 어떤 칼이 가운데를 쫙쫙 잘라주는 것처럼 얘를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끔 해줘. 요렇게 세포 질량이 살짝 늘어나고 각각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염색 분체들이 슝슝 이렇게 이동가 슝 끌려가. 방추사에 의해서. 그죠? 끌려가. 방추사에 의해서 양극으로 끌려가. 방추사에 의해서. 돼요? 방추사들에 의해서 양극으로 끌려가는 시기. 그게 후기야. 양극으로 끌려가는 시기. 그게 후기야, 후기. 그래서 양극으로 방추사들에 의해서 끌려서 이렇게 조각을 맞춰줘서 당겨지는 시기. 쫙 이렇게 끌려가는 시기. 이게 후기입니다. 이제 후기는
언제? 하나에 이 두 개, 이 염색 분체를 합치면 염색차라죠. 염색 분체를 합치면 염색차라죠. 그죠? 그래서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염색 분체들이 양극으로 이동해가는 시기가 훅입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분열의 맨 마지막 말기겠죠. 분열의 맨 마지막 말기. 이제 말기가 되면 후기가 끝나고 그 다음 말기로 들어간대요. 말기가 되면 어떤 모습을 갖겠냐. 좀 위로 올려서 쓸게요. 말기는 자 완벽히 너와 내가 독립적인 형태의 각각 하나하나의 세포가 됐어 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애매모호해. 두 개의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완벽히 세포질이 뿅 해서 딱 나가져 있는 상태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각각 독립적인 핵들에 의해서 약간 핵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이걸 따렉이라고 해. 양극에서부터 따렉. 너를 가지고 있는 정보, 너를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구획해서 완전한 핵을 만들어 가겠죠. 아직 후기 때까지는 핵이 만들어지진 않았어. 핵이 만들어지진 않았어. 후기 때까지는. 그죠? 양극으로만 이동해 가고 있는 거고 말기가 되면 각각이 양쪽에서 반반 나눠진 형태의 파란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하나의 핵에 봉합이 되고 맞죠? 여기도 파란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각각 봉합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독립된 두 개의 딸기를 갖고 있어. 여기까지가 말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처음 갖고 있는 처음에 얘의 모습 하나였었는데 이 봉 하나, 염색사 하나야. 얘가 염색사. 근데 가다가 이제 이런 곤봉 모양처럼 변신한 것 뿐이야. 똑같은 염색사야. 돼요? 그래서 이 염색사 똑같은 하나를 그대로 카피하면 또 하나가 또 뿅 만들어진 거죠. 맞죠? 여기까지가 말기. 그러고 땡 끝이냐? No. 자, 완벽히 너가 너처럼 기능을 하려면 독립된 하나의 세포로 기능하려면 핵분열이 끝난 말기의 맨 마지막에 뭐까지? 세포질 분열까지 이어져야죠. 왜? 너는 어디로 그 기능을 하려면. 그래서 세포질 분열은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 약간 차이가 나요. 식물은 세포의 제일 바깥에 뭐가 있었어? 그지? 세포막 말고도 세포벽이라는 좀 튼튼한 틀이 있었잖아. 그래서 세포벽이 내부에서부터 만들어지면서 형성됩니다. 즉, 너가 식물세포면 제일 바깥에 세포벽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세포벽을 만들려고 하는 명령도 이 핵 속에 있는 얘의 명령에 의해서 야 이런 세포벽 만들어, 야 저런 세포벽 만들어 이렇게 명령을 줘서 세포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 안에서부터 너가 내린 명령에 의해서 세포벽 성분이 쌓여져가. 너가 내린 세포벽 성분이 쌓여져가. 그래서 이 어린 세포벽 성분을 안에서부터 만들어진 어린 세포벽 성분을 세포판이라고 합니다.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분열이 생겨요. 되겠어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세포질 분열이 뿅 일어나면 독립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의 세포로 기능하긴 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그게 어디 나와있어요? 여러분 여기 130 네, 6쪽의 오른쪽. 그죠?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의 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포판이 식물은 만들어지면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눠지고요. 동물은 바깥에 세포벽이 없잖아요. 그죠? 세포벽이 없어서 뭐가 마치 미지의 힘이 반죽, 호떡 반죽이나 또는 뭐 붕어빵 반죽을 쪼여서 뚝 뜯어내는 것처럼 밖에서부터 안으로 함입되면서 떨어져 나가요. 근데 실질적인 힘은 안에서 줬겠죠. 안에서 텐트와 위와 아래를 잡고 이렇게 당기는 그 텐션에 의해서 쪼여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함몰되면서 세포질이 함입되거나 원형질이 만입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쪼여져서 떨어져 갑니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됐던 얘네가 점점점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여기와 여기를 당겨가지고 쫙쫙쫙쫙 잡아 당겨가지고 점점 쪼여져가지고 뚝 떨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오른쪽 당연히 숙제 되겠죠? 오늘 거 진짜 어려운 거였어요. 세포질 분열 과정을 잘 해줘야 다음에 이제 시험 끝나고 생세포 분열 과정 할 건데 그 과정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집에 가셔서 복습하셔야 돼. 5번 숙제 내줄 거고요.
넘겨봐. 그 다음에 140쪽에 제가 3번까지는 답을 불러드렸고 이제 4번은 여러분에게 해보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 설명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4번부터 다시 검토해서 오른쪽 141쪽에 9번까지 숙제 내줄 거고요. 9번까지. 그리고 또 넘겨봐. 143쪽에 우리가 1번 숙제 내줬고, 그죠? 2번 안 내줬죠? 그러니까 2번 숙제로 풀어봐. 1번부터 2번까지. 여기까지. 되겠어요? 고생했어요. 꼭 반드시 오늘 바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랄게요.